저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생 상식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살아보니까 역시나 완전히 진리더라 하는 것 5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살아보니까 이 말들은 찐으로 진짜였다 5가지. 첫 번째는 시작이 반이다. 근데 이 말도 100%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느낀 건 시작이 반이 아니라 80에서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포기할 이유를 이겨냈다는 뜻이거든요. 자, 간단하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푸시업 100개 하겠다고 목표 잡았어요. 사실 이 푸시업 100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막상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귀찮은데,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음 주부터 시작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그냥 바로 목표를 뭘로 하냐면 바로 엎드려서 푸시업 1개만 해보는 걸로 바꿔보는 거죠.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바로 엎드려 자세 취하면서 딱 1개 한다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 나머지 99개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막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심리가 막상 이렇게 엎드려 자세 취하고 딱 1개 하잖아요. 이렇게 큰 맘 먹고 시작했는데 1개만 끝내고 일어서기에는 억울하거든. 그래서 1개를 하게 되면 10개를 하게 되고, 힘들면 조금 쉬어서 가더라도 어떻게든 100개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범위를 높여보면요, 내년부터 몸짱이 되고 싶어서 일주일에 6번은 무조건 헬스장 가서 운동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헬스장에 가서 주 6일을 운동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헬스장 가서 5분 운동하더라도 좋으니까 일단 주 6번 출근 도장만 찍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보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그 목표를 이루기 쉬워요. 왜냐면 운동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헬스장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지. 근데 막상 가게 되면 5분만 하고 오기 힘들어요. 아까우니까. 최소 1시간은 운동하게 됩니다. 그 헬스클럽으로 출근 도장 매일 찍는 것 자체가 이미 80%의 성공 가능성이 되는 거다. 사실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도 시작 바로 전까지가 가장 지옥이거든요. 조금만 더 준비하면 할게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제대로 해보려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잘 굴러가더라.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면요, 사전에 어떤 내용을 말할 건지 정리하는 글을 써야만 되거든요. 그렇게 글로 한번 정리가 되어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매번 글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이것을 쉽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리 귀찮고 피곤해도 일단 주제 정했으면요, 노트북을 켜고 한 줄이라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노트북을 켜서 한 줄이라도 쓰는 거랑 귀찮아서 아예 노트북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나중에 비교해보면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시간 차이가 벌어져요. 내가 단 한 줄이라도 썼다면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봤자 6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데 한 줄도 안 쓰게 되면 그게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는 일이 태반이에요. 내가 뭔가 시작을 하면 사람이 붙고 길이 보이고 정보가 따라오고 용기가 생긴다. 반대로 시작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웠다면 아주 작은 시작 하나 하는 게 이미 80%가 넘은 거다. 자, 두 번째는 인생사 세옹지마. 후반전을 맞이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말처럼 최고의 진리인 사자성어는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말의 뜻은 인생의 길흉화복은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살아보니까 그때는 인생이 망한 줄 알았던 일이 몇 년 지나서 보면요, 나를 살린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을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지금의 시점에서만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요, 한 장면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살다가 30 초반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맹점 사업했다가 내가 4년 동안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몸과 마음 건강 다 망가지고 모아놓은 돈 다 없어지고 주변 인간관계 다 망가지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오고, 또 게다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가게를 정리해야만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막막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그때 가게가 잘 안 돼서 사업 접었던 게 천만 다행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그 가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면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만약에 계속 했더라면 저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탈모까지 더 진행되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그때 저는 다른 가맹점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점주들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홈플러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때 장사가 잘 되던 점주들도 점포를 접은 분이 많이 있고, 지금도 폐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있는 점주분들이 계신데 아주 죽을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삶이 지옥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모르겠다고. 근데 전 이미 30대 중반에 가게 접어서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목수라는 멋진 직업도 가지게 되었고, 유튜브도 잘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런 친구 정말 많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하게 되어서 정말 죽고 싶도록 괴로웠는데 나중에 결혼 상대자가 알고 보니까 엄청난 빚쟁이여서 파혼하게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분야의 회사에 취업을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다른 분야를 배웠더니 훨씬 더 그쪽에 재능이 있어서 잘 풀린 친구도 있고, 한마디로 지금의 결과로 나를 규정하지 말자. 지금의 실패로 인생을 단정하지 말 것. 아직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는 유유상종. 끼리끼리는 과. 전 사실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요,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나 넓은 건데 내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쓰레기라고 해서 나까지 쓰레기일까?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중후반까지는. 40대가 넘어선 지금에 와서 보면요, 이 유유상종처럼 질린 말이 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인 상담할 때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분일까요? 지금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가도 괜찮을까요? 정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만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분을 만나보면 돼요. 전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옛날에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가 지금의 아내분과 데이트할 때 그 아내분께서 박찬호 씨에게 이런 제안했다고 해요. 당신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3명의 친구와 함께 술 마셔보고 싶다. 그때 박찬호 씨가 데려온 친구 중에 한 명이 바로 시연이었습니다. 그 아내분은 그때 그 친구분들을 만나보고 나서 더 마음이 놓였고 박찬호 씨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 계기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내분은 일본 재벌가의 딸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이 그런 테스트 할 정도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 20대 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도 주변에 이상하고 양아치 같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20대 때 친구들은 대부분 학창시절의 친구들인데, 근데 학창시절에는 그 친구의 인성이 별로 안 좋아도 만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30대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의 상태가 별로라면요, 그 사람 역시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30대가 넘어가면 일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내가 시간 쪼개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라면요, 도덕성, 삶의 목표,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내가 하는 말투, 태도, 이런 게 비슷하니까 어울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 만났던 친구 중에서 인성이 좀 안 좋고 유흥업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도 신경이 안 쓰였는데,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 친구의 그런 삶의 모습, 질이 안 좋아 보이는 말투, 행동, 이런 거 보면요, 다시는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또 그런 비슷한 애들끼리는 나이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계속 지들끼리 만나면서 잘 놀더라고요. 네 번째, 모 같은 눈에는 모 같은 것만 보인다. 각자 자기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인데, 자, 아주 간단한 예시로 내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가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그동안 길에서 안 보이던 아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너무 예뻐서 아기들이 보이면 저도 모르게 안녕 오구오구 하게 되고, 그 아기의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스몰 토킹이 돼요. 애기 이뻐요, 몇 개월이에요. 그동안은 아기들이 잘 눈에 띄지도 않았고 아기들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던 제가 모든 아기들이 예뻐 보이고 그 아기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눈에 띄게 돼요. 이렇게 된 이유는 세상에 갑자기 아기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 눈이 아기 눈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싹 트면 이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돈이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친구의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도 발끈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나? 현규야, 내일 뭐하냐? 할 거 없으면 나랑 당구나 치자. 내가 돈이 없어서 자존감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런 말 들으면요, 뭐? 할 거 없으면? 이 자식이 지금 나 백수라고 무시하나?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세상도 다 불안하게 보이게 돼요.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소한 누군가의 행동에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인 분도 있지만,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밖에 다니는 분들은 전부 좋은 분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운 일인 거죠. 이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정말 기가 막힌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요. 여러 명과 어울리던 술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사기쳐서 도망다니는 사기꾼이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술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경계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기꾼이었던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기요, 저 사람 진짜 변호사 맞나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변호사. 예전에 저 형이 저한테 소개해줘서 알죠 라고 했더니 씩 웃으면서, 저 사람 변호사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근데 또 그 변호사였던 사람은 저한테 와서, 혹시 저 사람하고 많이 친해요? 이건 제 촉인데 저 사람 사기꾼 같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요, 질이 안 좋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 맞았고, 더 대박인 건 그 변호사였다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뒤로 한 3년 뒤에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도 변호사가 아니었던 거야. 가짜 변호사 명함 파가지고 여자들에게 자기 변호사라고 구라치고 다니다가 누구한테 가짜라는 게 걸려서 잠수 탔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너무너무 웃긴 거야 그 얘기가. 한 명은 사기꾼, 한 명은 변호사 사칭범이었던 건데, 그 둘 다 사기꾼이니까 그 둘이 서로를 알아보고 저한테 저놈 조심하라고 경고해 준 거 아니에요. 이 사기꾼들은 자기들끼리는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걸 캐치하는 게 있나 봐. 자기 같은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 근데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를 보고, 야, 쟤 완전 바람둥이 같지 않냐? 저 말투하며 눈빛하며 완전 여자한테 미친놈이야 저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지독한 바람둥이였던 경우도 있었고, 야, 쟤 봐라, 쟤 돈 너무 밝히지 않냐? 야, 사람이 저렇게 돈 밝히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지적하던 놈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돈에 환장한 놈이 바로 이놈이었고, 대학교 때 한 학년 위에 진짜 꼰대 같은 애 한 명 있었거든요. 뭐 뻑하면 후배들 집합시키고 꼰대짓 하던 애가 있었는데, 근데 이놈이 술자리에서 지보다 더 높은 학년 선배를 보고, 야, 저 형 진짜 꼰대 같지 않냐? 야, 왜 저러냐 진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후배들한테 저러고 있냐? 내가 보기엔 지나 그 선배랑 똑같은 인간이구만.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단점이 보이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눈에 띄고 싫은 게 있나 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유난히 뭔가에 예민하고 집중하는 게 있고 말버릇으로 하는 게 있다면요, 한번 유심히 들어보세요.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마지막 5번째는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진짜 여러분들, 이건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100명의 친구 만드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친구가 주변에 100명이 있어도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전화받을 수 있는 친구는 5명 안팎이에요. 근데 1명의 적은 다른 게 아주 오래 끝까지 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괴롭힘 당했던 사람이 20년 지나서 성공한 방송인을 폭로해서 나락 보내는 경우 많이 보셨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한 사람, 내가 체면이 상했다고 느끼게 한 사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고 믿는 사람. 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술자리에서 칼부림 나는 사건 보셨죠. 대부분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조롱당했다고 느껴서 화가 치밀어서 그런 경우거든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고 넘어가도요, 사람들 앞에서 날 조롱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그날부터 적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이건 나에게 있어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적이 된 사람은 직접 나서서 싸우지 않아요. 뒤에서 조용히 움직여요. 소문으로, 뒷말로, 은근한 방해로. 그래서 똑똑한 분들은 이길 싸움을 안 합니다. 이 적을 안 만든다는 건 비굴하게 맞춰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하고만 있으란 말도 아니에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말로 눌러버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린 이야기를 해도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분이고 적을 안 만드는 사람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도 있는데요. 한 예로 제가 가맹점 사업할 때 이야기인데, 제가 싫어하는 본사 직원이 있었어요. 무례하다기보다는 좀 깐죽거리는 스타일이 있죠. 헤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우 이번 달 매출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성질 건드리는, 아주 거슬리는. 마트 정리하고 나서 한동안 볼 일이 없다가 한 10년 지나서 작년에 저한테 인스타로 DM이 온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 예전에 프랜차이즈 영업팀 모모 대리예요. 하하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이렇게 DM이 왔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이 자기 이야기 해도 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뒷담 아닙니다. 지금은 잘 지내요. 처음에 DM 봤을 때 예전 성격 같았으면 뭐야 이 연락하고 지랄이야 이러고 쌩깠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마음이 너그러워진 40대 중반이잖아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도 웃으면서 답장했어요. 잘 지내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번 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퇴사하고 나서 어느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보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정말요? 완전 고맙죠 해서 그분 덕분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백화점 지점의 문화센터에까지 연결시켜줘서 그분 덕분에 꽤 많은 강연을 했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게 이럴 때 느끼는 건데, 내가 아무리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분이라고 해도 오는 연락을 굳이 무시할 필요가 없더라. 싫으면 그냥 웃으면서 연락하되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제가 만약에 저한테 왔던 그 DM을 쌩깠거나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죠? 왜 연락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삐딱하게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저의 적이 되었겠죠. 또 저는 백화점에서 강연할 기회도 없어지는, 그러면 저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은 정말 진리더라. 누가 길거리에서 어깨치고 지나가도 죄송합니다 하고 좋게 사과하고, 순간 소음 나면 올라가서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고, 운전할 때도 최대한 좋게 얼굴 붉히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생각보다 정신 에너지 낭비 없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까칠하고 예민하게 사셨다면 좀 내년부터는 좀 더 부드럽게 좋게 적을 안 만들면서 사시는 게 어떻겠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45년 살아보니 정말 인생의 진리더라 하는 5가지.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두 번째, 인생사 세옹지마. 세 번째는 유유상종, 끼리끼리는 과학. 네 번째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자, 5번째는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